저희가 이번 주 주제가 될 영화를 고르는데 굉장히 애를 네. 먹었어요. 뭘 해야 되니 우리 이번 주에. 그래서 처음에 유랑도시 2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처음엔 유랑도시 2하고 택배도시를 붙이자 이런. 택배도시요? 택배 기사입니다. 택배기사. 그 둘을 붙이자. 네네. 근데 이제 각자 이제 영화를 좀 보고 좀 나서 봤어요. 근데 이거 아니다. 못 붙이겠다. 일단 유랑지구 2 얘기 한번 왜 탈락이 되었는가? 아니 저는 사실은 SF는 사실은 먼 미래의 이야기를 다루지만 현재의 얘기를 사실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처럼 아예 너구리가 나오든가 그래서 아예 비껴가 있든가 아니면 사실은 지금 얘기를 미래의 시점과 공간을 빌어서 얘기하려고 하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메타포가 있거든요. 유랑지구를 보면 모르겠는 거야. 일단 설정이 지구를 이 유랑지구잖아요. 네. 지구가 유랑하는 거잖아요. 네. 지구가 이제 2억 5천만 년인가 유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태양계 다른 태양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구를 옮긴데 하늘에다가 막 수천 개의 뭔가를 쏴서 끌어요? 끌어요. 끌리나요? 끌려요. 오. 이유는 뭐냐면 태양이 터진대요. 오. 태양이 터져갖고 이제 태양이 터지면 태양계는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 그거를 과학적으로 탐지를 해내서 네. 그걸 태양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오. 태양계를 벗어나는데 중간에 뭐가 있죠? 많은 행성이 있잖아요. 목성도 있고 목성이 제일 크잖아요. 네. 가다가 목성한테 또 빨려 들어가. 오. 그래서 그거 피하려고 가진 애를 쓰고 오. 그래서 영웅이 나오고 이제 막 많은 희생이 있고 이런 거. 이게 유랑지구 원. 원의 스토리인 네. 걸까요? 네. 그래서 유랑지구 원을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거의 흥행이 안 됐어요. 네.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약간 말이 돼야 돼. 그렇죠. 네.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어쨌든 중국에서는 원도 엄청난 흥행에 힘입어 유랑지구 2가 개봉을 했는데 역시나 엄청나게 흥행을 했고요. 저기 2가 원의 프리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중국 인구가 얼마죠? 그러니까요. 중국 인구만 봐도 뭐. 제가 그 중국 감독을 만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언젠가 한번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막 좌절해 있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흥행이 안 됐대 자기 영화가. 얼마나 받니? 얼마 받는데 창피해서 말을 못한다는 거야. 얼마 받는데 3천만? 이래요. 그럴 수 펑샤오강이라는 있죠. 중국 감독은 지금까지 자기가 만든 영화의 관객들 다 모으잖아요. 한 6억대 관객 수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는 한국에서 1,000만 흥행했다 그러면 뭐니 너네? 코웃음을 치죠. 네. 1,000만 봤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13억의 인구가 있고 극장마저 우리가 2,700개면 극장 수가 그 미국이 스크린 수가 한 27,000개 돼요. 중국은 13만 개인가 그래요. 와우. 그러니까 개념이 달라요. 재미있는 본 사람들의 재미있는 평들이 있더라고요. 지구 시리즈는 천장지구에서 끝냈어야 됐다. 뭐 이런 평.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 그거 중국 버전의 그냥 국뽕의 극치. 그리고 이제 뭐냐면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중국 사람들이 이상해. 그 무협도 사실 최근에 발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최근이라 하면 무협 영화도.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과거사의 그런 약간 판타스틱한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하거나 중국 공산당이 용인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유물론적 사고 방식이 있어서 네. 판타지는 있을 수 없거든요. 네. 항상 리얼리스틱한 얘기를 네. 해야 되는데 저게 무슨 뭐 몇백 년 후에 몇천 년 후에 뭐 우주에서 너구리가 막 총을 차고 막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발달시키지 않았고 얘기를 발달시킨다는 차는 뭐냐면 상상력을 키우지 않았어요. 상상력을 좀 억제시킨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그래도 동의하는 것은 CG와 CG도요. 제가 좀 기술은 괜찮았다 뭐 이런 평이 있던데 그렇죠. 그것도 아닌가요? 유랑지구가 이제 그 점에서 중국의 테크놀로지가 중국 영화계의 테크놀로지가 발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어쩌면 중국이 그런 측면에서 G2 국가로서 영화 쪽도 뭔가 기술적인 어떤 급상승의 어떤 발전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첸카이거 감독 네. 마지막 황제 이런 거 만들었던
첸카이 감독이 완전 대감독이거든요. 우리 배우 그 가장 잘생긴 배우 장동건 씨를 캐스팅해서 만든 영화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그건 약간의 그 검경 영화, 무협 영화고 옛날 영화인데 자극인데. CG가 목불 인견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 CG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삼국 중에서 한국, 중국, 일본 중에서 일본의 뭐 동경침 뭐 이런 영화 보잖아요. 미니어처가 다 보여. 나오죠. 너무해. 그렇죠. 何かとてつもないことが起こるということになるな。日本は一気呵成に沈んでいくんだ。8000万人以上の日本人が犠牲になると報告されてる。このままでは国民の半数を見捨てることになります。 한국은 정말 잘 만들어요. 그렇죠. 한국은 그 할리우드에서 인력을 빼갈 정도로 우리가 손기술이 좋잖아요. 어쨌든 만약에 이제 이 중국이 얼마나 CG나 기술력이 발전했는가가 굳이 궁금하시다면 러닝타임도 3시간이더라고요. 유랑지구 1은 네. 2시간 한 4분 정도 돼요. 네, 이거는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유랑지구 1이 한 70분 정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2는 2시간짜리 만든 게 맞다. 그거는 모든 분들의 일관된 평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스토리를 한국에서 좀 배우는 게 낫다. 할리우드와 그 미중 무역 경쟁이 일어나는데 영화 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 기술력이고 뭐고 나발이고 스토리를 어떻게 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무리한다. 이런 거. 从历史上看，文明的命运取决于人类的选择。救他们！ 어쨌든 이 유랑지구 2가 어쨌든 소행성이랑 충돌하는 이런 얘기잖아요. 네. 뭐 비슷한 맥락에서 며칠 전에 택배 기사가 또 공개가 됐습니다. 뭐 웹툰이 원작이고요. 네. 오랜만에 김우빈이 메인으로 등장을 했고요. 원래는 김우빈이 메인이 캐릭터가 아니야. 그 캐릭터가 이소음의 동생 난민 쪽으로 나오는 그 신인 배우 거기가 메인 캐릭터예요. 너 뭐야? 택배 기사. 오염농도 5단계 위험 수준입니다. 40년 전 한반도는 사막으로 변했다. 생존자는 단 1%. 택배 기사.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산소와 생필품을 전달하는 존재다.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계속 움직이면 감당할 수 없는 혼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택배 기사가 되시겠다. 이번 주에 그래서 우리가 택배 택배 기사를 기사 다뤄보자. 네. 근데 이것도 또 약간 이것도 약하다. 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온갖 클리셰 덩어리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한국 그 SF 영화든 한국의 이런 재난 영화를 봤을 때 굉장히 시선은 좋아요. 계급주의가 나오고 특수 계급이 나오고 이렇게 있잖아요. 난민 계급이 나오고 버려진 계급이 나오고.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무슨 영화 생각나세요? 설국열차? 헝거 게임. 헝거 게임이 12개 지구가 있고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전부 다 이걸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디스트릭 존이 뭔가 가장 문제가 있는 그렇게 난민처럼 이렇게 취급받는 그런 계급이죠. 그런 데서 이제 생존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의 얘기인데 기본적인 틀은 거기서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구조로 특수 계급이 있고 밑에 이제 하층 계급이 있고 그런데 보니까 뭔가 특수 계급이 더 자기들의 어떤 생존의 이익을 위해서 애들을 납치에다가 생체 실험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부하들이나 빌런이 정수원 씨인데 자기 부하들 여기다 뇌에다가 뭐 심어놨어요. 말을 안 들으면 터뜨려. 네. 요거는 어디서 가져왔을까? 완벽하게 많이 있지 않나요? 아니 요거에 터지는 장면도 이렇게 눈에서 팍 터져요.
요 장면 완전히 똑같은 게 미션 임파서블 2에서 이산 헌트가 자기 여자 부하를 구하는데 여자 부하가 터지죠. 그래서 이렇게 눈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터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똑같이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레퍼런스를 가져왔어요. 근데 기본적인 이야기의 구조는 어쨌든 좀 스토리 라인을 짜려고 노력을 했었다. 그리고 액션도 많고. 네. 볼만은 한데 네. 수작까지 얘기하기는 어렵다. 네. 우리 또 신민정 아나운서가 또 수작이나 걸작 아니면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아하하. 그렇다고 이 영화가 무슨 뭐 쓰레기다 이런 건 절대 네, 아니에요. 완전 망은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주변에 먼저 평을 들어서 이게 이거 별로다, 이거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듣고 마음을 아예 비우고 일단 봤어요. 근데 볼만해요. 괜찮은 걸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SF 영화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예전에는 솔직히 한 10년 전에만 해도 이런 영화들 보면 그렇지 이건 SF지 되게 허무맹랑하다 너무 상상 속의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최근에는 그래 곧 이럴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라는 맞아요. 네, 뭐 이 미세먼지 때문에 그치, 산소 마스크 그렇죠. 쓰고 이런 것도 그렇고 네. 그리고 소행성 충돌도 사실 뭐 몇 년 전에도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러시아였나요? 어디? 사실은 소행성 충돌까지 아니어도 핵전쟁이면 그렇죠. 부분적인 핵전쟁만 지구의 반이 날아가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개연성이 있고 또 하나가 사실은 제가 장점으로 치는 거는 영화를 보고 있으면 극단적 재난 상황이 극단적 계급주의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재난과 불평등한 사회는 사실은 뭐랄까 이렇게 동전의 앞뒷면이고 일맥상통하는 얘기다라는 주제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현재 양극화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런 자연적 재해 상황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요.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그런 측면에서는 감독이 갖고 있는 뭐랄까 시선, 사회적 시선이나 정치적 시선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너무 액세서리가 많아.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하나 봐요. 마동석 다. 주인공이 막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기 힘드니까 사실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는 좀 잘 되게 하면 되고 중간 과정은 좀 리얼리스틱하게 어떻게 매번 이겨 어떻게 매번 쟤네들은 수십 대 때리는데 한 대도 안 맞고 막 이런 것들은 좀 고쳐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런 부분이 좀 개연성이 떨어졌어요. 아무튼 뭐 저희 녹화를 기준으로 공개된 지 정말 하루 이틀밖에 안 된 작품이기 때문에 어떤 반응이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웹툰하고 얼마나 유사하게 그렸는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캐릭터가 좀 다르나요? 원래 웹툰과 원래 이걸 만들 때 초기 단계는 제가 듣기에는 돌연변이가 되는 남자아이 얘가 주인공이에요 사실. 마치 뭐냐면 그러니까 자꾸 제가 무협지 얘기하는데 강호에서 최고의 고수가 나타날 때 항상 어린애가 좀 무술도 못하고 얘가 점점 처음에 별볼일 별로 없는데 없다고 막 금광불개가 되는 거죠. 이 아이가 이제 알고 봤더니 방사능에 피폭이 되고 그렇게 돌연변이가 돼서 천하무적이 되는 그런 건데 이제 바꿨죠. 그래서 여기서의 메인 캐릭터는 김우빈이에요. 진짜 택배기사. 택배기사는 산소를 배달해주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한국적이에요. 한국은 배달의 민족이니까. 그렇죠. 그런 것에서 아이디어를 따왔다는 점은 매우 높이 삽니다. 그냥 볼만은 해요. 사실은 중간에 좀 주무셔도 돼요. 기분 주무셨다 깨도 연결이 돼요. 이솜 씨가 나오는데 국군 정보원 중령인가 소령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 권력 내부의 무슨 여러 가지 암투나 그런 갈등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는 거죠. 글로벌 순위 좀 오를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작품 중에 약간 SF나 뭐 이런 과학 얘기나 이런 거는 항상 글로벌에서는 흥행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보편적이고 쉽거든요. 다 똑같은 얘기인데 다 아는 얘기니까 미국의 시청자들이나 영국의 시청자들도 보다가 잘 수 있고 자다가 깨다 봐도 되니까 켜놓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보면은 글로벌 시청자 특히 이제 서양인들의 시선에서는 좀비라든지 아니면 한국의 학교 얘기라든지 우리 학교 얘기. 이런 특수성 있는 소재에 되게 열광을 하지.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자기네들도 잘 만들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우빈은 세계 스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만한 배우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